등산을 하던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40대 한국인 등산객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악인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해로 불리는 2025년. 그 이유는 바로 역대 최악의 잔혹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수많은 사고 중에서도 무려 1위로 꼽히는 재앙급 사고가 있었으니 2025년 7월 28일 파키스탄 카라코람 산맥 2명의 여성이 라일라 피크에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암벽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에서 돌들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렇게 로프에 매달려 정신을 잃게 된다. 이 산악가의 정체는 바로 라우라 달마이어.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무려 금메달 5개를 목에 걸고 이듬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바이애슬론 여제, 독일의 스포츠 스타다. 쏟아지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의 시작은 독일의 작은 도시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수 3만 명 남짓의 이 작은 도시는 그저 평범한 동네가 아니었으니 여기서 무려 동계올림픽이 열릴 정도로 독일의 대표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세계 최정상급 스포츠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이곳에서 자란 라우라 달마이어 역시 무려 7살 때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 20살에는 스키 타며 사격을 하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가 되었고 23살에는 세계 챔피언이, 25살에는 올림픽 챔피언까지 등극. 한국의 박태환이나 김연아처럼 엄청난 부와 명예가 그녀를 따라오게 된다. 이대로 편안하게 남은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러던 2019년 라우라는 갑자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돌연 은퇴를 선언. 모든 것을 버린 채 산악인으로서의 커리어를 바닥부터 준비하기 시작한다. 산악구조대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늘 산을 동경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그렇게 라우라는 모든 명성을 뒤로한 채 미헨 대학교에 입학. 스포츠과학 공부하는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등반 기술, 암벽 등반 테크닉, 구조 기술들을 익히며 산악 가이드 자격증, 구조 전문 자격증 등을 차례로 획득하였고 심지어 물리학에서 심리학까지 공부하며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대비까지 시작한다. 그녀의 이런 성실한 태도에 처음에는 그녀를 비꼬던 사람들도 결국 그녀에게 진심 어린 존경심을 보였고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라우라는 타고난 재능과 노력, 실전 경험까지 쌓은 완벽한 베테랑 산악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그녀는 세계의 고산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런 그녀의 2025년 도전지가 바로 라일라 피크였던 것이다. 파키스탄 카라코름 산맥에 위치한 라일라 피크는 창처럼 엄청나게 뾰족한 모양답게 거의 수직에 가까운 엄청난 경사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데 그러나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합쳐진 그녀의 실력은 이미 충분하였고 마침내 7월 28일 라우라는 그녀의 파트너 마리나 크라우스와 함께 등반을 시작한다. 두 사람은 빠르고 정확하게 점차 고도를 높여갔고 순식간에 5,000m, 5,500m, 5,800m 지점까지 돌파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완등은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어 보였는데 그러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신나간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니 바로 2025년 여름 들이닥친 사상 초유의 폭염. 이 따뜻한 날씨는 수백 수천 년간 얼어있던 산의 눈과 얼음들을 녹여버리며 그 안에 있던 돌들까지 봉인 해제시키고 만다. 그리고 라우라 일행은 정상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욕심내지 않고 바로 하산을 결정한다. 그렇게 파트너 마리나가 먼저 로프를 타고 내려가고 그 뒤를 라우라가 이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먼저 내려간 마리나가 첫 번째 하강 구간에 무사히 도착. 라우라도 로프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순식간에 라우라를 덮친다. 충격에 빠진 마리나는 절규로 라우라를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그러나 다시 바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바로 냉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둘 다 개죽음만 당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마리나는 구조대를 불러오기 위해 미친 듯이 내려간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달한 5,500m의 베이스 캠프에서 그녀는 구조 신호를 보냈고 다행히 곧바로 구조대가 꾸려지게 된다. 그러나 기상 상황 때문에 헬기는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산악인 4명에 짐꾼 2명으로 구성된 6명의 지상 구조대가 먼저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나 라우라가 있는 곳은 무려 5,700m의 고산 지역. 구조대가 신속하게 올라갔음에도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둠이 찾아오고 만다. 결국 그들은 임시 캠프를 설치하고 아침을 기다리게 되지만
밤사이 기온은 체감온도 영하 수십 도로 계속 떨어지게 되었고 그 사이 라우라의 생존 확률은 점점 내려가게 된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구조대는 다시 등반을 시작하였고 드디어 그녀에게 가까워져 가는가 했으나 또다시 낙석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녀에게는 도저히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 그 사이 마침내 구조 헬리콥터가 이륙하였고 헬기가 조심스럽게 라우라에게 접근을 하였으나 이미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 7월 29일 구조작전은 중단되게 된다. 후에 그녀가 등반에 가기 전 미리 써두었던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그곳에는 만약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저를 그곳에 영원히 남겨주세요. 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독일의 영웅이었던 그녀는 그곳에 영원히 홀로 남겨지게 된다. So gut wie es geht, alles andere drumherum ausblenden und 모든 것을 걸고 정상에 올라도 살아서 내려가는 걸 허락해주지 않는 세계의 고산들. 사람들은 그저 운이 나빴다,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런 단순한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면 에베레스트같이 세계 최정상급 고산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산악인 조지 말로리. 그는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주인공인데 말로리는 과거 1924년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실종되었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실종 상태로 남아있었는데 1999년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서 마침내 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실종된 줄 알았던 레전설이 이 소름 끼치는 얼음 속에 약 70년 동안 파묻혀 있었다는 거다. 아무튼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이 사람들 옆을 지나가야만 한다는데 수십 년 동안 이곳에 파묻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알고 보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한다. 특히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극심해지며 지난 수십 년간 꽁꽁 얼어있던 이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 등산로 근처에서 풀풀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고 근처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는데 이 정도면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동묘지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그러나 여기서 댓글을 보면 저기서 희생당한 건 차라리 잘된 일이다 라는 말도 있다. 왜냐하면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 중 평생에 걸쳐 끔찍한 후유증으로 지독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백 웨더스 되시겠다. 백 웨더스는 에베레스트 등반에 도전했다가 코 일부와 그리고 양손까지 심각한 동상에 걸려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었지만 언젠가 한 번쯤 에베레스트를 올라가 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렇게 1996년 전문 산악인들의 도움을 받아 에베레스트 등반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필 그가 등반에 도전한 날 역대급 기상악화가 시작되며 그만 사고가 터지고 말았던 것. 다행히 그는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끔찍한 동상에 걸려 신체 일부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았다. 백 웨더스가 에베레스트에 도전한 90년대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등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게 일종의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행에 무분별하게 휩쓸리다 보니 에베레스트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멋대로 등산에 도전, 그 후 비극적인 결과를 맞고 냈다고 한다. 웨더스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이 치명적인 부상은 결국 일반인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역대급 산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아주 섬뜩하리만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섬찟한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위험하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정반대로 위험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하고 아름답다 라는 그 말을 100% 보여주는 에베레스트의 명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크레바스 되시겠다. 여기서 크레바스란 빙하에 생긴 거대한 틈을 말한다. 이 크레바스를 보고 있으면 빙하 그 자체의 비주얼이 그대로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정말 신비롭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는데 그러나 이 녀석 알고 보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산악인들을 집어삼킨 지옥의 구덩이, 자연 속의 천연함정 그 자체라고 한다. 이 신비한 크레바스는 평소에는 위에 하얗게 눈이 덮여 있어서 아무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산악인이라고 해도 녀석을 발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평범하게 산을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순식간에 크레바스 안에 빠져버리곤 한다는 거. 특히 크레바스 같은 경우 그 깊이가 최소 수십 미터에 최악의 경우 수백 미터에 달하기에 한번 빠진 다음에는 거기서 탈출하는 건 그냥 불가능 그 자체라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지면서 빙하가 점점 더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크레바스는 더더욱 깊숙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에베레스트는 깊이 수백 미터짜리 낭떠러지가 여기저기 깔려있는 지옥의 산이나 다름없다는 거. 이 공포를 이겨내고 지금도 등반에 도전하는 산악인들을 진심 리스펙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겠다. 바로 에베레스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썰이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주인공 진 힐리어드. 이 사진을 보고 이거 죽은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 지금까지도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거. 진 힐리어드는 1980년 12월 20일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다. 이 사고로 자동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지만 진은 간신히 목숨을 구한 상황. 하지만 당시 날씨는 무려 영하 30도에 달하고 있었기에 차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간 동사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진은 자동차 밖으로 탈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 걸어가다가 그만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영하 30도 바깥에서 쓰러져 버린 그녀는 다음날 결국 이렇게 꽁꽁 얼어버린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말았다. 꽁꽁 얼어버린 진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 그녀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진은 심장도 뛰지 않았고 호흡도 멈춰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뒤 진은 갑자기 눈을 뜨고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 버렸다고 한다. 심지어 그녀는 그 어떤 후유증도 없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이 사건에 대해 평온하게 인터뷰를 할 정도로 건강을 100%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는데 진 힐리어드가 어떻게 이런 모습에서 다시 이런 모습으로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지 그 비밀은 여태까지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 등산은 남녀노소 공로의 취미다. 그러나 이거 하나 알아둬라. 등산로 입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간 금지구역에 들어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공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일반인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위험한 산, 그리고 그 놀라운 비주얼 탑5 모아본다. 딱 집중. 까미니토 델레이. 산 좋고 물 좋은 관광명소 스페인. 그러나 여기 절대 가면 안 되는 위험한 장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곳 까미니토 델레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기. 그만큼 가파른 절벽에다 안전망도 없는 역대급 등산길로 유명한데 유일하게 발에 디딜 수 있는 길은 폭이 30cm도 안 돼 보이고 심지어 구멍이 뻥뻥 뚫려서 1000m 아래 땅이 훤히 보인다. 걸어서 지나가는 게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구간도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등반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그냥 목숨 걸고 도박을 하는 수준이다. 아무튼 명색이 등산로면서 길이 이렇게나 위험한 이유, 그건 여기가 처음 생길 때 사실 등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까미니토 델레이는 100년 전 스페인 최초의 수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급조한 길이란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만큼 대충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살벌한 비주얼은 바로 그 부실 공사의 결과였던 것. 하지만 이후 모험정신 넘치는 등산가들이 우연히 이 길을 발견하면서 도전 가치가 있는 역대급 등산길로 탈바꿈해 아주 세계적 유명세를 얻었다는 건데, 하지만 길이 하도 위험하다 보니 몇몇 모험가들이 변을 당하곤 했고 모험정신 넘쳐도 너무 넘친 이 사람들 덕분에 스페인은 결국 등산로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 대대적인 보수공사 끝에 현재는 남녀노소 체험 가능한 관광명소로 재탄생했다고. 요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지만 그러든 말든 오금 저리는 비주얼만큼은 똑같단다. 탑4 야곱의 사다리. 여길 보고 나면 아까 본 까미니토 어쩌고가 선녀 같을 거다. 오스트리아 고사욱함에 위치한 이 등산로의 별명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그건 보면 알 테니 패스하고. 안전장치? 그런 거 없다. 보호장치? 그것도 없다. 일단 사다리에 발을 들인 이상 목숨 걸고 전진할 수밖에 없는 사나이 테스트가 시작된다. 계단의 길이는 약 40m. 그러나 고작 40m밖에 안 되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몇천 미터짜리 산도 우습게 오르던 등반가들조차
공포를 느끼곤 한다고. 여기를 지나가는 비결은 단 하나. 절대 아래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라는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며 계단을 오르는 이유, 그건 지구 인구 70억 명 중 단 0.1%만이 볼 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정상 풍경을 보기 위해서라고. 물론 나는 이 풍경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할 것 같지만 말이다. 탑3. 장공잔도. 높은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등산로. 이 숨막히는 녀석을 전문 용어로 잔도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잔도의 끝판왕은 옆나라 중국에 있다. 이곳은 중국 화산, 일명 오악이라고 불리는 명산 중의 명산. 여기 위치한 장공잔도가 바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등산로다. 높이가 2400m나 되는 화산 절벽에 간신히 매달린 나무판 쪼가리. 이 불안정한 발판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자니 없던 고소공포증도 생길 지경. 발 한번 삐끗하면 그대로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움이 그야말로 인간 본연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이 생지옥을 체험하겠다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니 인간은 참 알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이렇게나 관광객이 늘어나니 발생한 한 가지 문제. 안 그래도 좁은 길에 사람까지 드글드글 하니 여기선 후진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잔도에 한번 발을 들였다간 중간에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절대 뒤로 갈 수 없고 그저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쯤 되면 이 황당한 길을 대체 누가 만든 건지 궁금해지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길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700년 전 한 도사가 속세를 완전히 떠나 돌을 닦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데, 실제로 장공잔도 근처에는 도사들이 수련하던 동굴이 많아서 이 전설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갑자기 이 산이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그럼 사람들이 열심히 지나다니는 이 다리, 이거 700년이나 됐다는 건가? 탑2. 설악산 용화장성. 절대 가면 안 되는 공포의 등산로,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다. 강원도 설악산에 위치한 용화장성이 바로 그 주인공. 이름에 용이 들어가는 이유, 그건 산 자체가 날카로운 용의 이빨을 닮아서 그렇다는데, 이름답게 등산 난이도는 최악의 최악이라 산이 아니라 거의 절벽인데다가 그마저도 굉장히 날카로워서 잡는 것도 어렵단다. 심지어 안전장치 하나 없기 때문에 믿을 건 자기 자신의 맨손밖에 없다는데, 정작 우리나라 등산가들은 이 악조건을 스릴 넘치게 즐긴다는 게 반전이다. 실제로 국내 등산인들 사이에서는 이 용화장성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산악인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 그래서 이 바위엔 언제나 사람들이 넘쳐난다. 나는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말이다. 근데 아무리 등산길이라지만 이 정도로 위험하다면 금지라도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반전. 용화장성은 이미 등반이 금지됐다는 것. 여길 오르는 등산객들은 전부 다 불법 등반 중이라는 거다. 용화장성의 스릴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다들 CCTV를 피해서 몰래 이 등산로로 진입. 그렇게 불법 등반을 하다가 큰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데, 대부분 나이 지긋한 형님들일 테니 내가 뭐라 말은 못하겠다만, 형님들 그래도 등산보다는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탑1. 미스터리 등산로. 등산로에 구멍이 뻥 뚫린 이 미스터리한 사진. 이건 현재 전 세계 인터넷을 뒤흔든 주인공이다.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기엔 너무나 완벽한 동그라미. 게다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시에 발견되는 바람에 더욱 충격을 몰고 왔다는데, 외계인이 만든 포탈이다, 사이비 종교 단체의 흔적이다, 수많은 썰들이 폭발하는 사이 구멍의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으니, 알고 보니 이거 한 예술가의 예술작품이었다. 이 동그란 입구를 뚫은 주인공 안티 라티넨. 그는 자연에다가 뻥 뚫린 구멍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아티스트다. 그리고 이런 해괴한 작품을 만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 안티 라티넨, 그는 어렸을 적 꿈을 꾼 적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 꿈에서는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린 숲이 나왔었는데, 그는 이 놀라운 장면을 잊지 못한 나머지
평생 꿈속에서 본 그 장면을 똑같이 만들고 있는 거라고. 예술이고 꿈이고 다 좋은데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무서운 것 같다. 왠지 안에서 꼭 뭐가 나올 것 같잖아. 목숨이 오가는 위험한 등산길을 거리낌 없이 올라가는 사람들. 심지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법까지 저지르며 도전하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모험 정신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들어가지 말라는 곳엔 안 들어가는 준법 정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내 의견이다. 생각해보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꼭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